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이번 달부터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농어촌 지역 등의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가 확대됩니다. 8월부터 시행되는 법령을 정유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법제처가 이번 달부터 138개 법령을 새로 시행합니다. 우선 오는 7일부터 커피 전문점, 호텔과 여행사, 편의점 등 모든 민간업체와 공공기관은 법적 근거 없이 함부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교와 약국, 부동산 거래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됩니다. 재난과 안전관리도 새 법률 시행에 따라 강화됩니다.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방재청이나 소방서가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간이 스프링클러 또한 설치해야 합니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갑작스런 재난에 대비해 비상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인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7일부터 시행되는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는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 지역과 농어촌 지역 등 취약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보조금을 유용하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정서적 학대를 하면 1년 이내에 운영 정지나 어린이집 폐쇄 조치가 내려지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던 국제학교, 대안학교와 외국 교육기관 중 유치원과 초등학교 과정이 있는 학교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행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되고 과속 방지 시설이 설치됩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들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가족과 함께 쫓겨난 지체장애인 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사건의 정확한 사인을 수사 중에 있고 인천 장애계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31일 낮 12시 45분경 지체장애인 손모 씨가 자신이 새들어 살던 1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해 사망했습니다. 손 씨는 부인, 딸, 아들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사고가 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었으며 지난 3월 아파트가 경매에 낙찰되면서 새 집주인이 사건 당일 오전 강제 집행을 마친 뒤였습니다. 경찰은 손 씨가 1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휠체어 뒷주머니에서 하얀 플라스틱 통을 꺼낸 뒤 인화물질을 몸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제 집행 당시 손 씨는 집에 없었고 나머지 가족들은 어수선한 분위기를 피해 1층에 내려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손 씨가 인화물질을 어디서 언제 구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강제 퇴거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인천시 장애계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할구청에 긴급 복지 지원 등의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들의 식비 등을 횡령하고 장애인에게 가혹행위를 한 시설과 이사장과 직원들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지역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장애인 생활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등 식비를 부풀려 7억 1천여만 원을 횡령하고 수용된 장애인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미시에 위치한 한 복지재단 이사장과 사무국장, 교사 등 5명을 상습 중간금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사장이 식비 납품금액의 실거래액보다 부풀려 차익을 가로챘고 또한 시설에 수용된 32명 장애인들의 개인 계좌에서 무단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검찰에 따르면 이사장 등은 장애인에게 기저귀를 채운 채 4일 동안 감금하고 설탕물 외에 먹을 것을 주지 않는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로움과 우울증 세가 노인성 치매 발생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첫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연구는 과학적으로 입증한 첫 사례로 평가됩니다. 미국 러시아대학교 알츠하이머 센터의 로버트 윌슨 박사 연구진은 의학저널 신경학에서 외로움과 우울증은 노인들의 치매 발생을 높인다는 논문을 실었습니다.
연구진은 77살 이상 남녀노인 1,764명을 대상으로 약 8년에 걸쳐 외로움과 우울증이 경도 인지장애 등 기억 인지력 장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논문에서 연구진은 기억력 등 인지기능이 떨어진 것을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도 모두 인정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큰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경도 인지장애가 치매 증상을 보이기 전에 높은 우울 증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진은 치매 증세가 우울증을 유발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전국에서 열사병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8월 전반까지도 무더위가 이어지겠다는 예보여서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 박고은 아나운서가 알려드립니다. 여름 시작과 함께 지금까지 열사병이나 일사병에 걸린 환자는 총 340명. 특히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폭염 피해 환자가 전체의 35%를 차지합니다. 시민들은 연이은 무더위에 지쳐갑니다. 항상 대구가 덥다 그러지만 서울이 오늘 더 더운 것 같아요. 여기는 아스팔트하고 건물들이 많으니까 그 열 때문에 대구랑 다르게 서울은 안 더울 줄 알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계속 부채질하고 다녀야 되고 뭐 비비라던가 그런 선크림 꼭 발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창모자 같은 거 또 쓰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폭염에 대비해 건강하게 여름을 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선의 방법은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인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한다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모자나 양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시민들이 폭염을 대비해 건강하게 여름을 나기 위한 방법들을 소개했습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이나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뜨겁고 소화하기 힘든 음식은 피합니다. 어두운 옷보다는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을 입는 것도 무더위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외출 전에는 폭염특보 등의 기상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의 기상정보는 국번 없이 131번으로 전화하면 알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를 예방하고자 6번째 중독 예방 상담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가에 마련된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센터인 아이윌 센터입니다. 지난달 31일 개소식을 가진 이곳은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구에 청소년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 활동을 하는 센터입니다. 건강한 청소년 만들기를 목표로 지역의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과 상담, 치료, 그리고 부모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그런 인터넷이나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지금 대안 그 요법을 프로그램 중에 50%를 좀 부모 교육하는 데 저희가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만 변화시킨다고 해서 이 아이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그 부모들의 태도가 변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마땅한 여가 활동 없이 인터넷 중독이 될 수밖에 없던 아이들의 욕구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시작한 지는 2개월이 됐지만 2년 동안의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입니다. 강서 아이윌 센터가 갈수록 심화되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은 대한지적공사 지적연수원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공무원의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과목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공단은 앞으로 지적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공무원 스탁 교육에 장애인 인식 개선 과목이 편성됨에 따라 앞으로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소속 1000여 명의 공무원들과 대한지적공사 임직원들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청소년들의 흥과 꿈을 나누는 제14회 여수국제청소년축제가 여수 일원에서 여수와 만나다라는 주제로 국내외 청소년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생태교육관 관람과 여수시 문화여행 등 다채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은 충북 청주 사회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피해 예방 소비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전지방청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구입 시 주의사항과 신고 방법, 여러 매체를 통한 거짓과 과대 광고의 예, 안전사용법 등을 교육했습니다. 정부가 결혼이민자의 정착을 지원하고자 다문화가족 지원 포털 등에 제공하고 하는 한국생활 가이드북과 애니메이션의 외국어 서비스가 10개 언어로 확대됩니다. 한국생활 가이드북은 결혼이민자를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외국인 지원 서비스, 체류와 국적 취득 절차, 임신과 육아, 자녀교육, 건강과 의료, 취업 등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제작한 안내서입니다. 오랜 전쟁으로 혼란이 극에 달한 조선. 누명을 쓰고 파면당했던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재임명됩니다. 압도적인 수의 열세에 모두가 패배를 직감하는 순간, 이순신은 단 12척의 배를 이끌고 명량바다를 향해 나서는데, 이순신 장군의 고뇌와 고통, 불안을 담아낸 영화 명량. 그 어느 것도 승리를 향해 있지 않은 절망에서 기어이 일어선 이순신의 의지가 바다 위에 펼쳐지는데요. 중반 이후 해상 전투씬을 보는 쾌감이 짜릿합니다. 작은 섬에 살고 있는 히라야마 부부. 자식들을 만나기 위해 동경에 갑니다. 하지만 남매는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를 소홀히 대하는데요. 철없는 막내 아들 쇼지만이 여자친구와 함께 따뜻하게 그들을 보살피지만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가족에게 위기가 닥치는데, 일본을 대표하는 거장 오즈 야스지로 감독의 동경 이야기를 재해석한 영화. 현대사회, 가족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담아내며 주요 영화제에서 호평받았는데요. 쯔마부키 사토시, 아오이 유우 등 화려한 캐스팅도 관람 포인트입니다. 극단 노을의 단막 프로젝트로 재구성된 안톤 체호프의 원작 연극 고백 곰 청혼이 8월 24일까지 대학로 노을 소극장에서 펼쳐집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할인 요금이 적용됩니다. 순수 창작 뮤지컬 우연히 행복해지다가 KBS 수원아트홀에서 8월 10일까지 펼쳐집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50%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 전용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계 20여 개 나라의 지적 자폐성 아티스트들이 참가하는 2014 평창 스페셜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이 8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리조트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횡령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복지시설 이사장과 직원들이 구속됐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양의 탈을 쓴 이사장이 인권유린과 횡령을 하는 동안 과연 지자체는 무엇을 관리 감독한 것일까요? 복지시설, 요양병원에 대한 지역 유착관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할 시기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